우리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은 거창하게 막 보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딱 내고 자 시작해서 "이거 요약해 보세요." 하고 선생님이 빨리 탁 주면 딱 보고 타타타타타닥 요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동안에 우리가 요약하는 과제 공부했고 그리고 처음에 2주 정도는 평론하는 것도 했잖아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수업이랑 비슷하게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준재나 강하이나 저기 청원? 아니야 청원 아니고 준재, 강하이, 최티엔저는 그 과제를 낸 걸로 시험 점수는 나갈 거고 나머지 7 명은 그러니까 3 명은 그렇게 나갈 거니까 너희들은 중간고사를 못 봐. 최티엔저하고 강하이하고는 중간고사 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너희 3 명은. 그래서 니네 3 명은 중간고사 안 보고 중간고사 내용을 요약해서 내는 중간 과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고리하고 니우리 CM, 프리다, 청원, 타이후안, 비안차오, 하오루이는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해서 얼른 딱 써서 사진 탁 찍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에서 그대로 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7번째 7주차 시간이에요. 그래서 7과이고 오늘은 지역 이기주의와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은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지역이라는 말은 알죠? 지역은 아주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작게 쓰면 음, 용인 지역, 수원 지역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더 작게 쓰면 죽전동 지역하고 뭐 수지구 지역하고 뭐 기흥구 지역하고 분당구 지역하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더 커지면 수도권 있죠. 서울,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지역, 그다음 제주도 지역 이렇게 제주도 지역도 돼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크게 가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뭐 중동 지역, 아메리카 지역 이렇게도 써요. 음. 더 크게는 잘 사용한 일은 없지만 지구, 달나라, 화성 이렇게도 써도 되겠죠. 만약에 거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어떤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여기 지역이라는 말에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같이 왔어요. 우리 제목이. 이기주의는 어떤 거예요? 뭐든지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알겠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거.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로 너무 이렇게 퍼져서 다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자면 처음에 이제 2월에 한국에서 갑자기 확 퍼진 도시가 있어요.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2월 중순에. 그죠? 그래서 다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서울에 사는 의사나 간호사 그런 사람들 중에도 나는 대구에 가서 봉사활동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내려가서 아직까지도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 옷을 보내줘서 그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이렇게 답답한 그 방호복을 입고 매일 가서 일해주는 그런 사람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기주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서울에 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까지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죠. 그럼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타주의라고 해요. 그건 이타. 타는 다른 사람. 이타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반대말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 이타주의. 이기주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기주의예요. 나는 이기주의야. 그래서 선생님은 무서워서 대구에 못 가요. 지금은 대구나 서울이랑 비슷해. 그죠? 서울에도 환자 많잖아요. 죽전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저는 못 갔어요. 음, 그런 건 저는 이기주의인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갔으니까. 안 간 건 아니지만, 나쁜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좀 소심한 이기주의. 네.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늘 7과에 나오는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지역이라는 말에 어떤 도시나 이런 나라나 땅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른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도시에는 안 돼. 한국에는 안 돼. 이런 거 지역 이기주의. 예를 들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쓰레기 같은 거 있죠. 쓰레기 싫어하잖아. 모두 싫어. 이고리 쓰레기 좋아해요? 이고리 쓰레기 좋아해? 그지? 안 좋아하지. 쓰레기를 좋아하는 빵아이 사람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지. 준대는 어때? 쓰레기 좋아해? 혹시? 싫어요. 싫어요. 그죠? 저도 네. 싫어해요. 그런데 그럼 사실은 조금 전에 이고리가 말한 것처럼 쓰레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쓰레기를 안 좋아해요. 다 쓰레기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쓰레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누구든 쓰레기가 생겨요.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오기 전에도 쓰레기 많이 버렸고, 아,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사실 컵에 선생님 이거 컵 쓰는데 컵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근데 목도 마르고 달달한 주스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주스 이거 중국 주스다. 여러분 중국 사람 있어요? 이 주스 너희들 마시고 싶지? 한국에 없어. 부럽지? 네. 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주스 너무 먹고 싶어. 이거 내 거 아닌데 누가 학교에 있길래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먹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너무 반갑다. 선생님 작년 여름에 중국에 있을 때 이 주스 잘 보여요? 네, 잘 중국 봤어요. 사람들아, 너희들 눈으로 마셔. 내가 대신 마셔줄게. 이거 선생님 중국에 갔을 때 이거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게 진짜 복숭아 맛이 나요. 근데 컵에 커피가 있어서 종이컵 쓰고 있어요. 그럼 아마 조금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한테 쓰레기가 2개 생기겠죠. 이 병하고 이 컵하고. 그쵸? 2개의 쓰레기가 생길 거예요. 그럼 선생님 혼자서 오늘 하루에도 아마 쓰레기를 한 봉지는 만들었을 것 같아. 그쵸?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만들면서 나는 쓰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 집은 죽전역에 살아요. 죽전역에 산다고 했잖아. 죽전역 앞에 신세계시대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건너편에 쓰레기 모으는 곳, 쓰레기 합치장이라고 해요. 그런 거 생긴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머리에 수건을 메고 반대합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장 안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잖아. 그쵸? 근데 우리 동네 쓰레기장은 안 돼요.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예요. 쓰레기장 싫어요. 이렇게. 그런 거.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런 게 지역 이기주의예요. 응.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있고 도시나 뭐 지역별로 죽전 지역, 용인 지역, 한국, 아시아 이렇게 해서 지역 면에서 아시아에는 안 돼. 한국에는 안 돼. 용인에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지역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와 해결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관계된 뉴스 몇 개 같이 보면서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볼까? 이거 읽기 전에 여기 있는 단어를 먼저 해봐요. 자, 개발이란 단어 있어요. 개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산슬 네. 알아요? 유산슬? 유재석이 유산슬로 해서 노래 트로트 요새 나오잖아, 한국에. 사랑의 재개발 이런 트로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아유, 슬프다.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좀 소리가 안 좋겠지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바로 들려줄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랑의 재개발이 아닌가? 유산슬.
잠깐만 기다려봐. 제목이 틀렸나 봐. 이상순이 노래한 재개발 싹다 가라오케 안 나와. 근데 왜 안 나오지? 나왔다 나왔다. 발 전체 그냥 솔직하게 신발 뒤로 한번 잠깐만. 이 노래 알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유재석이라고. 개그맨인데, 지난 연말에 잠깐 동안 재미있는 이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몇 년 전에는 노래를 못했어요. 음치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하다가 노래를 조금 하게 된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해서 원래 재개발은 재는 다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재회 그럼 다시 만나다 이런 식으로 재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만약에 시험에 떨어져서 F 맞으면 재시험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시험을 다시 보는 것. 그런 게 재인데 개발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단국대 선생님 여러분들 다 단국대로 와봤죠?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단국대 있죠. 우리 단국대 주변에 신도시예요. 그죠? 여기가 옛날에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 선생님이 젊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일 때는 여기는 그냥 논이랑 밭이랑 우리 학교는 산이었어요. 그냥. 단국대가 있는 곳은 산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서울의 한남동에 있었거든요. 원래 2007년에 이사 왔는데 그때 이 동네가 다 아파트가 생기고 신세계 백화점도 생기고 이마트도 생기고 이렇게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 개발 이렇게 말해요. 원래 시골이었는데 개발. 그러면 재개발이란 이 말은 원래는 작은 집들이 막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싹 부수고 빌딩이 쫙 들어서면 재개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건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좋게 도시화하는 게 개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우 있어요. 경우는 그럴 때 같은 뜻일 때. 배가 고플 때 이런 말 있죠. 그러면 배가 고플 때를 배가 고플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플 경우. 그다음 때를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친구하고 예를 들면 이고리가 선생님한테 놀러 왔는데 뭐 선생님 배고플 때 뭐 해요? 선생님 슬플 때 뭐 해요? 이렇게 말할 때인데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슬플 경우 뭐 해요? 그럼 이렇게 조금 글로 쓰는 과제 같은 논문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때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발전. 발전은 어때요? 아까 제가 선생님이 여기 단국대가 이사 오기 전에는 논, 밭 이런 시골이라고 했죠. 그렇죠?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근데 단국대학교 오고 분당 신도시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 도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죽전 지역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일단 이기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반대말은 이타주의고 이기주의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우리 집 앞에만 쓰레기장 없으면 돼. 이고리네 집 앞에다 만들어. 이렇게.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응. 완순제 집 앞에다 만들던지, 이고리 집 앞에 만들던지,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거. 그런 거. 나쁜 거 우리 집은 안 돼. 이거 이기주의. 좋은 것만 우리 집에 해야 돼. 이런 거. 신세계 백화점 우리 집 앞에 만들어줘. 이런 거야. 그죠? 이마트 우리 집에서 그 쇼핑카트 집에까지 올 수 있게 해줘. 이런 거.
이마트 쇼핑카트 선생님 집까지 와요. 그래서 왜 선생님 집 아파트 사람들이 쇼핑카트 집으로 오게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하고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같이 지었어요. 동시에. 응. 신세계에서 지었지. 신세계 우리 집도 신세계니까 신세계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이마트에서 이렇게 그 쇼핑카트를 쭉 끌고 집에까지 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 북전역에 가는 길이 이마트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가니까 아 불편해. 죽전역에서 이렇게 뭐지 브릿지 만들어줘 이렇게 구름다리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매년 사인해요. 우리 아파트로 죽전역하고 연결해줘. 신세계 백화점하고 연결해줘. 그래서 매일매일 연결해 준다고 해요. 근데 아마 며칠 전에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었는데 곧 공사한대요. 그러면 지금은 이마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600m래요. 600m 거리가. 근데 직접 그 뭐지 브릿지가 생기면 150m면 죽전역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와 파이팅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때요? 이기주의예요. 선생님 집 앞에 쓰레기 안돼 안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핑 브릿지 오케이 오케이 컴온 컴온 그러면 이거 이기주의. 알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해줘 그러면 이타 주고 참고로. 그다음 지역은 아까 말했어요. 그쵸? 지역. 그다음 피해는 뭐예요? 만약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2층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집 옆에 탄천 흐르고 있잖아요. 탄천에 물이 주차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차들이 모두 물에 빠졌어요. 차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다. 비가 와서 피해를 입었다. 눈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보이는 일 그런 걸 현상.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사실 그 출발하는 시간에는 너무 나쁜 일이 많아졌죠. 사람들이 뭐 좀 일도 많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불쌍해졌어요. 요즘 그 한국말로 백수라고 하는데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한참 살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아마 이골이나 중국 사람은 어떤가? 나 중국에 많이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중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집으로 가요? 중국 사람들? 우리 중국 사람 많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회사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와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놀고 그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고 그래요? 자, 우리 중국 사람 아이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몇 마리야 지금? 조사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거 말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몇 분이세요? 중국 분들?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엄마 아빠가 일찍 퇴근해요? 아니면 회사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밥 먹고 놀다가 와요? 아니면 야근 매일 해요? 일을 끝나면 바로 집에 가요. 바로 집에 와요? 네. 야근은 많이 해요? 회사나 학교나 그런 데서? 야근 알죠? 네. 시간 끝나는데 일 많아서 밤에도 일하는 그건 어때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관심 없어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쁜 아들이네 세상에. 난 저런 아들 안 키워.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 자, 우리 프리다는 스웨덴이라서 선생님이 유럽에 살다 왔으니까 잘 알고 스웨덴 사람이나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가니까. 이고리는 러시아는 어때요? 사실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야근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거는 원래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응. 사람들이 직접
그 다음 날에 미루지 않기 위해 응. 그날에 야근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그럼 그렇게 대부분 큰 일이 정해진 아니면 집으로 네, 가요? 아니면 술 마셔요 대부분 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요. 퇴근하면 집으로 가요? 외식 거의 안 하고 뭐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데이트나 산책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있구나. 러시아는 한국이랑 비슷하네. 그러면 근데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은 저는 술은 안 마셔요. 원래 술 못 마셔요. 중국에서만 마셔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중국에 딱 도착하면 아침, 점심, 저녁 술을 마셔요. 너무 이상해. 근데 그거는 나의 중국 친구들이 나랑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중국 친구 많이 있는데 선생님 친구들이 공항에 딱 도착해서 차를 딱 타면 그럼 이제 그 기사 아저씨가 이제 저를 데리러 와요. 그 내 친구의 기사 아저씨가 그러면 수프가 와가지고 딱 자기 그 내 친구한테 전화해요. 리우저스 뭐 파울러 도착 유 선생님 도착했어. 지금 어디로 가? 그러면 샬라샬라 해요. 알았어. 그 식당으로 갈게. 그러면 도착해서 비행기를 딱 타고 도착했는데 내 그 여행용 가방 이런 거 아무것도 못 건드리고 그냥 몸만 도착해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요. 그냥 짐 이런 건 차에 다 있고 그 도착하면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그게 내가 아침 10시에 도착해도 첫 번째 목적지는 레스토랑. 오후 3시에 도착해도 레스토랑. 밤 9시에 도착해도 레스토랑으로 딱 가요. 그리고 술을 마셔요. 일단. 그래서 지금 10시 아침에 도착하면 돼요.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 괜찮아. 하울래 이러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 바이주 마셔요 제가 그냥. 그래서 탁 막 칵 쓰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는데 한국에서는 안 마시거든요. 한국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 오늘도 만약 오늘 수업 6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녹음한 거 정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저기 어디야? 저기 거기 야근 밤에 앉아서 술은 안 마시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밤에도 그래서 매일매일 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매일매일 야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일 때 소원이 우리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 오늘 안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자다가 늦게 나와요. 8시 뭐 9시 막 이럴 때 학교에 와요. 그러면 그날 밤 12시까지 집에 안 갔어요. 학교에서 음식 시켜 먹고 이러면서 그냥 여기 지금 이 방, 여기 뒤에 물건 다 보이는 게 선생님 방이잖아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국제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막 맨날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렇게 여기서 계속 하다가 몇 시지? 새벽 1시. 아이고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 가고 어떨 때는 막 하고 있으면 집에서 전화 와요. 지금 2시인데 이렇게 갈게 이러고 가고 그래서 맨날 새벽 1시, 2시에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선생님 헝가리에 가서 그 유럽의 헝가리에 가서 2년 살았어요. 학교에서 갔어요. 우리 학교의 총장님이 저에게 휴가 주셨어요. 휴가. 그 선생님들의 휴가 있잖아요. 원래 1년 주셨는데 그래서 1년만 가서 쉬었다 와라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나 1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처음 왔는데 이렇게 해서 2년 있다가 왔어요. 헝가리에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체질을 바꿨어요. 저의 체질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한 6시나 7시에 집에 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일이 많은 날은 하루 정도는 하루나 이틀은 9시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개인적으로는 헝가리에 살면서 성향을 좀 바꿨지만 또 하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밤에 매일 저녁 밖에서 회사 사람들하고 먹고 술 1차, 2차, 3차 알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는 그런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현상이라는 요즘의 현실의 상태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일찍 집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된다는 거는 발견은 뭐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마음속에 선생님이 만약에 혼자 사는 할머니야.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쓰러졌어요. 정원에 마당에 정원에 가든에 쓰러져서 선생님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가든에 예쁜 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집은 참 꽃이 많다. 어떤 사람이 살까? 그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정원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119, 한국에 119 신고했어요. 여기 신세계 시대엔 가든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정원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사람 눈에 찾아진 거예요. 내가 찾아졌다. 이런 느낌.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 선호하다. 선호하다. 선호하다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조금 아까 그 경우처럼 그 요즘 사람들은 뭐 빨간색을 좋아해요. 이걸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쓴다면 그 저널에 그런 그걸 쓴다면 그 기사 쓰고 이러면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다음 환영하다는 웰컴, 웰컴 투 마이 월드. 이거 뭐 환영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온 걸 환영해. 이렇게 환영해요. 잘 어서 오세요. 웰컴. 이런 게 환영하다. 그다음 으로 인해 하면 여기 앞에 있는 n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n으로 인해. 그럼 지금 어때요? 원래는 우리는 교실에서 만나야 해요. 그렇죠? 우리는 교실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실에서 교실에서 못 만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라고 하다 하면 이건 입니다를 좀 강렬하게 말합니다. 저는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걸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이것은 입니다를 좀 굉장히 포멀하게 말할 때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예를 들면 뭐 할까? 한국말 있는 거. 모바일 폰은 한국말로 뭐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휴대폰 한국말인가? 손전화? 이런 말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 휴대폰이라고 그러는데 그치? 이상한 거 몰랐다. 한국말이 있는 게 뭐 있을까?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홍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할머니라서 이런 거 먹어야 돼. 홍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 위에 글을 같이 읽어봐요. 자, 이거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준재. 잘생긴 준재가 읽어볼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효성은 지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선은 허용하고 피해가 되는 시선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지역 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쓰레기장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이거의 한 사례죠. 그렇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면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러면 80%, 90%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쓰레기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꼭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면 80%, 90%의 사람들은 이런 뜻이 돼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보통의 80, 90%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일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은, 현상은
지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그럼 지역 사회,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 지역 이런 데에서도 발견된다. 우리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맨 처음에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겼잖아, 사람이. 그치? 그 막 생기다가 그러니까 막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 사람은 중국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어. 그쵸? 오지 마, 오지 마. 막 그때 처음 막 이렇게 막 시끄러워졌을 때 1월 말에 제가 프랑스에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중국 사람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저 갔는데 중국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옛날에 유럽에 살 때도 거의 동양 사람 있으면 중국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 갔는데 동양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중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그 2월에 다시 들어와서 여행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외국에 못 가니까. 그리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갑자기 또 코로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신천지 때문에 막 생길 때. 그런데 뭐 지금 어떻게 서로가 다 들어오지 마,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한 3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그냥 국경을 서울에서 대정 가듯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국경 폐쇄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지 마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우리한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환영, 웰컴. 그리고 안 되는 건 반대. 오지 마 이런 거. 쓰레기장 우리 동네 오면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오지 마 이러고. 아파트 건축, 신도시 개발, 우리 도시에 해줘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것. 그렇게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은 환영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피해가 되는 시설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띵띵 지역 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가 원인이 되는 이런 느낌의 말이 기억에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좀 여기는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지역 개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답이 맞을까요? 이로 인해, 이와 같이, 이 덕분에, 이 대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 아니에요. 답은? 몇 번? 못 봤어. 몇 번? 1번이에요. 그렇죠. 1번. 이로 인해가 답.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3번도 이것 때문에의 뜻인데 3번은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덕분에. 만약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 이번 학기에.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토픽 시험 봤는데 모두 6급 받았어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봐요? 선생님 덕분에. 읽기 공부 많이 해서, 요약 공부도 많이 해서, 나 토픽 6급 받았어. 이렇게 하면 덕분에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쁜 일이 생겼죠. 지역 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는 안 돼요. 이유가 되는 게 1번하고 3번이 있지만 3번은 좋은 일이 생길 때. 1번은 상관없어요. 보통 나쁜 데 쓰지만 상관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이기주의는 지역 사회에서만 발생한다? 아니요. 개인에게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렇죠? 땡.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말 아니었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지역 개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그죠? 마지막 줄에 나왔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시설이 생기는 것을 싫어한다? 이건 아니야. 그냥 시설이 생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쁜 시설 생기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여기 했던 대로 읽고 써보기. 첫 번째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외워서 써보기.
왜 쏟았을까? 너무 먹고 싶다. 첫째 줄 다 썼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줄 써봐요. 이러한 현상은 지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그다음 3번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환영하고 피해가 되는 시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3번. 네, 다 한 사람은 4번도.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다 했으면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억해서 여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가 켜놓을 테니까 한번 읽고 기억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는.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용문 1번 읽기, 요약하기 읽기 같이 해볼게요. 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쓰레기 처리장? 어떻게 그렇지? 너무 궁금하죠?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읽어볼게요. 자, 도시부터 반대다까지를 아까 누가 읽었지? 아까 이고리가 읽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준재가 읽어보세요. 도시가 커지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더욱 많이 설치해야 한다. 인도시 여시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쓰레기 처리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도 한 곳의 지역 주민들은 공기가 나빠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티엔조가 읽어보세요. 예. 예, 인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옆에 스포츠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스포츠 센터 안에는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을 만들기로 했다. 쓰레기를 태우는 열로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반대를 하던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장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다. 그다음에 따이후안이 마지막 읽어주세요. 따이후안. 네, 마지막 쓰레기. 네, 알겠습니다. 네. 쓰레기 처리장과 스포츠 센터가 생긴 이후 지역 주민들은 크게 만족을 했다. 그곳의 시설은 아주 좋아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오기까지 한다. 건강 때문에 반대하던 쓰레기 처리장 덕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네. 새로운 발상이에요. 그쵸? 모두가 싫어하는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보면 도시가 커지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생기게 된다. 당연히 도시가 커지면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이죠. 사람이 많이 살면 인간은 쓰레기를 만들어. 그죠? 뭘 먹고. 그래서 많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지역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더욱 많이 설치해야 한다. 쓰레기가 많아졌어. 사람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많아.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많아져야 되죠. 그런 시설도부터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인주시 역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저기서 인주시란 말 나왔는데 인주시는 여러분 토픽 시험 본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은 토픽에서 만든 도시 이름이에요. 한국에 실제로는 없어요. 인주시는. 그런데 토픽 시험에서 그냥 인주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가상의 도시. 그러니까 토픽에다가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하면 그 도시에 살아본 사람에게만 시험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인주시라는 가상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별로 예쁘지 않은 이름을 그냥 뭐 한국시 뭐 예쁜 이름 쓸 텐데 인주시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주시 엑스캐지라고 선생님이 여기다 인주시로 바꿨어요. 인주시 역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쓰레기 처리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쓰레기가 많아지고 쓰레기가 많아지면 처리장이 필요하고 이런 거였는데 인주시도 그렇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로 한 곳의 지역 주민들은 공기가 나빠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공기 당연히 나빠지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매일 태우니까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그러니까 공기 나빠지고 그리고 건강에 공기가 나빠지면 건강에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냄새도 나요. 냄새도 나요. 쓰레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분리수거 잘하면 냄새가 훨씬 덜 나죠. 냄새 나는 쓰레기, 냄새 안 나는 쓰레기, 불에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나누는 것. 요즘 사실은 포장을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 포장 쓰레기. 그죠? 그래서 분류를 잘 해서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공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건강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이에 인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옆에 스포츠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인주시는 야, 우리 도시에서 도시 자금으로 쓰레기 처리장 옆에다가 쓰레기 처리장 옆에다가 스포츠센터 지어줄게. 이 도시 사람이 쓸 수 있게 정부에서 세워주는 거야. 도시에서. 스포츠센터 세워줄게. 그냥 쓰레기 처리장 만들게. 그리고 스포츠센터 안에는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대신에 거기에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이 있는 되게 좋은 스포츠센터를 만들겠다. 쓰레기를 태우는 열로. 쓰레기를 태워야 되면 열이 발생하죠. 그렇죠? 굉장히 뜨거워요. 쓰레기 타는 그 불은. 태우는 열로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이 그 다른 연료가 아닌 쓰레기를 태우는 연료 생기니까 찜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수영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러자 반대를 하던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장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다. 동의 뭐야? 오케이. 찬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우리 도시에 찜질방도 생겨? 무료야? 아니면 1,000원이야? 좋아. 이렇게 찬성한 거예요. 그쵸? 쓰레기 처리장과 스포츠 센터가 생긴 이후 지역 주민들은 크게 만족을 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동의를 하고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고 스포츠 센터도 되게 좋은 공공시설로 생기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 너무 좋다. 쓰레기 처리장은 있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운동할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됐죠. 그곳의 시설은 아주 좋아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오기까지 한다. 야, 거기 인주시에 있는 스포츠 센터 진짜 좋대.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건강 때문에 반대했던 쓰레기 처리장 덕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원래 쓰레기 처리장이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서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쓰레기 처리장에 스포츠 센터가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요건 우리 여기 문장 아니면 여러분 다른 공책에 써도 돼요. 한번 지금 요약해 보세요. 요약하면서 쉬는 시간 겸 요약 겸 알겠죠? 지금 4시 10분이니까 4시 40분까지 30분이면 할 수 있죠? 30분 안에 요약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다 하세요. 40분에 만나요. 네. 여러분 다 했나요? 네.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이 중에 한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딱 쓰면 끝 하면 사진을 탁탁탁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내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시험은. 제가 시험은 이제 시작한 파일을 탁 올릴 테니까 그걸 딱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프린트를 해야 되나? 아무튼 내가 이번 일주일 내에 해결할게요. 프린트를 할 건지 아니면 제목을 쓰고 그냥 하얀 종이에 쓸지 정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다한 사람은 건강에 도움 주는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다한 사람은 자유롭게 전원에게 기회 안 주고 5명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 누구? 하고 싶은 분 먼저 하면 더 좋아요. 이러다 이고리가 먼저 하면 이고리가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 기죽을 텐데. 그치? 우리 중에 이고리가 제일 잘하잖아. 이거. 자, 빨리. 5, 4, 3, 2, 1. 이고리. 도시를 개발하는 만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장이 공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설치에 반대했다. 인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열을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옆에 설치할 협의로 사람들 동의를 얻었다. 그 후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덕분에 오히려 공간에 도움이 되는 곳이 생겨서 크게 만족했다. 와, 역시 이고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쵸? 너무 잘했죠? 어때요, 다른 친구들? 이고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지? 너무 잘했지. 부럽다, 그쵸? 네. 역시 국문과야. 한국어과야, 그쵸? 역시 한국어과. 아주 잘했어요. 자, 뭐 딱히 그렇게 그거는 하지 말지 이런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글로 잘 정리해서 요약을 아주 잘했습니다. 또 그럼 다른 사람이 해볼까요? 누구? 이제 4명 남았어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최텐주의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채팅지 해보세요. 인도시의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쓰레기 정이 필요한다. 하지만 쓰레기 전지장을 만들기로 할 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인주시에서는 쓰레기 전지장 옆에 스포츠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쓰레기를 태우는 열로 따뜻한 물이 인주시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다. 네. 잘했어. 오, 채팅지도 잘했네. 오류도 조금 줄었다. 선생님이 너무 길어서 오타가 생긴 거 지금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옛날보다 오타도 훨씬 줄고 내용도 골고루 잘 들어갔네. 그치? 잘했죠? 아, 한 4주, 5주 만에 아주 잘해졌네. 잘했어요. 네, 자, 또 감사합니다. 누가 할까? 또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좋아. 준재. 네. 도시가 커지면서 쓰레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근데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로 한 곳의 지역 주민들은 공기가 나빠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런데 그 옆에서 수영장, 찜질방 등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쓰레기를 태우는 여러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장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만들면 건강에 도움이 쓰레기가 처리장 만들고 주민들은 크게 만족을 했다. 앞에는 되게 잘했는데 뒤에서 조금 갑자기 이상해졌어. 네. 갑자기 뒤에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뒤에 가서 조금 이상해졌지 마지막에. 어디서부터 이상해졌냐 하면 그 쓰레기 태우는 열로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거 이상해. 네. 왜냐하면 따뜻한 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찜질방을 만들 수 있는 거였지. 따뜻한 물은. 그치? 네. 그래서 동의하게 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찜질방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동의한 거야.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게 아니고 앞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잠깐 흔들렸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줄도 갑자기 자신 없게 문장도 이상하게 말했어. 그래서 거기부터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돼. 알겠지? 네. 앞에는 잘했어. 자, 그 다음은 누가 해볼까요? 해보고 싶은 사람. 이제 몇 명 했지? 하나, 둘, 3명 했죠? 2명 할 수 있어요? 용감한 2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디 갔나요? 우리 여학생들이 오는 것처럼. 힘들어? 응.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 선생님이 막 때리진 않잖아. 옆에 있었으면 막 때렸지. 아니요. 이거 조금 어렵죠, 그쵸? 이거 유학생만 힘든 거 아니고 한국 사람도 잘 못해. 근데 우리는 고급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게 기초, 초급 이런 거 배울 때는 금방 갑자기 한국어 잘해지는 느낌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배웠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가 막 들리고 다른 사람한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할 수 있고요. 그쵸? 오늘 뭐 해요 하는 거 동사 배우면 갑자기 막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한국말로 준재야 오늘 뭐 해? 고리야 뭐 해? 뭐 이렇게 이고리 뭐 해? 이렇게 뭐 해요 뭐 해요 말할 수 있으니까 막 실력이 막 느는 게 느껴져요. 레벨 1, 레벨 2일 때 빨간 티셔츠는 누구야? 고리 옆에 빨간 어깨. 얼굴 좀 볼까? 여기 제 친구예요. 기숙사의 친구예요?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네, 한국 친구? 림이라고 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 친구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예요. 아 그래? 그럼 너도 배워. 넌 왜 안 배워? 교환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아니면 교환학생이 아니라 교환학생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본과 학생이라고 해요. 아, 우리 여기서 공부해요. 여기 아, 전공하고 있어요. 아, 학부학생이야? 우리 여기도 지금 3명은 학부학생이에요. 준재하고 채티엔저는 학부학생이에요.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중국에 있는데 채티엔저하고 저기 준재하고 또 한 명 있는데 한 명 나갔네. 캉하이 아까 있었는데 나갔네. 응. 캉하이하고 3명은 학부학생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줌으로 하는 수업 듣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기로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이거 여기 들어와서 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럼 들어와. 이고리한테 잠시만요. 응. 이제 이 친구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 친구한테 말하면 돼. 너 한국어 공부하고 싶으면 그 친구는 한국어 잘해요? 좀 알아요. 좀 그럼 우리 반은 안 되겠네. 그치? 우리 반은 너무 어려운 반이잖아. 아, 네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쵸. 네, 맞아요.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같이 들어도 돼요. 온라인 강의니까 사람 많아도 별로 상관없어서 교실에서 하는 거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많아도 되니까 들어와요. 선생님이 여러분 사람 너무 많아서 노트북 2개 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얼굴 나오는 화면 하나 있고 근데 이름만 나오는 이름에도 얼굴 있네? 유에 그치? 그 유소영 한국어 써있는 그 사이트 그 아이디도 들어와서 저쪽 컴퓨터에는 친구들 얼굴 다 있고 이쪽 컴퓨터는 그 공유하는 이 뭐지 파일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들어와도 돼요. 그 친구 다음 주에 하고 싶은 거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네. 아무튼 이 수업은 한국 사람도 어려워요. 이건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이 뭐지 어떤 이 어려운 뉴스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 친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해도 이런 어려운 내용을 5줄로 줄여라, 4줄로 줄여라. 그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도 연습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빨리빨리 되잖아. 점점 속도가. 그리고 이런 연습이 되면 나중에 잘해져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이면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 오타도 고쳐주고 이러면 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들어서 해야 돼서 조금 약간 어렵기는 해. 근데 그래서 고쳐주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빨리 이거 끝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지금 10명밖에 안 되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선생님이 틀린 부분들을 고쳐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런 걸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뭐지? 아, 내가 한국어를 이제 잘해. 한 중급이 지나가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나 한국어 잘해. 이러고 그다음에 이런 글을 이렇게 쓱 읽으면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나 한국어 잘하는데 그러는데 막상 요약해봐.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물이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의했어. 이러면 내용 이해가 잘 안 된 거잖아. 그치? 미안해, 준재야. 네 거 갖고 말해서. 근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응. 네. 그래서 마지막 거라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이해를 잘못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못하지는 않고 한국 사람들은 줄이는 걸 못하는 케이스고 외국 친구들은 이렇게 읽다가 중요한 뜻을 잘못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이런 글을 좀 잘 읽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네, 잘 읽는 연습. 요약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잘 읽는 연습을 하면 사실 이런 거 매일 읽다 보면 선생님 이런 거 여기 있는 글들은 하루에 3개씩 내가 주잖아. 그치? 3덩어리씩. 그러면 매주 3개는 읽는 거야. 긴 글을. 그쵸? 적어도. 잘 요약하고 못 요약을 좀 잘 못하는 타임이 있지만 3개의 글을 열심히 읽는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성과로는 토픽 시험 같은 거 쉽게 합격해요. 왜냐면 토픽에서 이런 글에서 선생님 이제 토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가지고 4줄, 5줄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사실은 사실은 제가 본 문제 토픽에서 본 문제는 응, 더 많이 어려웠어요. 그치? 응, 이거는 교수님께서 우리한테 단어마다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거 맞아. 요약하기 엄청 쉬운데 응, 근데 토픽 때는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응. 이거는 알기에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읽는 연습이 자꾸 되면 토픽 시험에 가면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익숙해지는 거야, 이 글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 학기라고 해봐야 뭐 14번, 15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정도 하고 나면 조금 도움될 것 같아요, 분한테.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도 어떤 거 읽어야 될지, 다른 데서 책을 읽을 때도, 그치?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좀 지겨워도, 좀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 준재처럼 이상하게 요약해도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리 2명의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더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글을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다음 글을 볼게요. 2번째는 제목은 청년 아파트예요. 조금 다른 문제죠. 그쵸? 앞에는 혐오시설, 비혐오시설, 이런 혐오가 싫어하는 거거든? 혐오시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혐오시설의 새로운 발견이지, 앞에 거는. 이번에는 청년 아파트. 청년이라는 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9살, 20살부터 뭐 30살 정도까지. 보통 요즘 사람으로 따지면 대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 정도까지를 보통 청년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아기 때, 0살, 1살, 2살, 3살 이런 건 유아, 유아라고 해.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어린이. 그 다음 중학생, 고등학생은 청소년, 이렇게 말 청년 아니고 청소년. 그러다가 20살이 되잖아요. 그럼 20살에서 30살 사이는 청년,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어른은 되긴 됐는데, 아직 돈도 없고, 회사에 가도 아직 월급이 많지도 않고, 근데 씩씩하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들을 청년, 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나이는 이제 청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막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럼 또 청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부모님 돈이 많아서 서울에 아파트도 사주고 이러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아니면 대개는 재산은 없는 거예요. 재산. 뭐 집, 자동차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돈이라고 하거든. 큰 돈은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게 청년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게 만약에 토픽 시험으로 나오면 서울시가 아니고 이제 인주시로 바뀌는 거야, 아까처럼. 근데 서울은 집값이 아주 비싸요. 아마 다른 나라도 그 나라의 대도시는 비싸겠죠? 뭐 중국도 샹하이 제일 비싸죠. 그쵸? 샹하이 제일 비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징도 굉장히 비싸요. 진짜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한국도 서울은 너무 비싸요. 음. 조그만 원룸 아파트도 막 5억, 10억 막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20살, 25살, 30살 이런 청년들은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엄마 돈 아니면.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글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사람, 여기까지 한 사람, 3명이 읽을게요. 우리 아까, 선생님 할머니라 잊어버렸네. 아까 누구, 안 읽은 사람 누구 있었지? 타이후안 읽었어요? 네. 아, 맞다. 미우리 씨에는? 미우리 씨엔 화장실에 갔나 봐. 리안타오, 네, 아까 읽었어요? 아니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서울시부터 이었다.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네, 서울시에서는 집값 문제로 고생하는 적은 사람들을 위해 월세가 저렴한 청년 아파트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심한 반대를 했다. 감싼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갑이 떨어지게 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 프리다. 프리다. 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이해 서울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청년 아파트 1층의 지역 주민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지역 주민센터에는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이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좋아요. 그 다음은 청원. 네. 마지막. 네. 그렇게 해서 청년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노동인구 많아지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 요소가 줄어들게 되었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센터 이용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 그러듯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양보를 하고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좋다. 네, 읽었어요. 청년 아파트. 아까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엔 청년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만 보면 청년 아파트가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 많이 생겨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 있는 곳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쓰레기장도 아니고 예쁜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왜 싫어할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다가 알게 됐어요. 선생님 일생 동안, 일생 알죠? 평생,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젊어서부터 이렇게 여러분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젊은이들은 너무 예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고리도 예쁘고 준재도 예쁘고 리안차오도 예쁘고 프리다도 다 예쁜 거야 내 눈에는.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우리 집 앞에 생기면 난 너무 좋아. 내 새끼들 예쁜 것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고 근데 조그만 싼 아파트가 생겼다. 이런 이유로 여길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서울시에서는 집값 문제로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월세가 저렴한 청년 아파트를 만들기로 했다. 자, 여긴 서울시, 이제 구체적인 시를 안 지웠어요. 여러분이 다 익숙한 서울시에서는 집값 문제, 집값. 집의 가격이죠. 그쵸? 원룸 아파트 구하고 싶어 얼마야? 고시원 구하고 싶어 얼마야? 아, 너무 비싸. 어떡해. 이렇게 되는 그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생하는. 왜 고생해요? 만약에 이고리가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지금은 단국대 기숙사에 사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혼자 밖에서 원룸을 구해서 살아야 되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면 어떡해요? 70만 원. 그럼 오 마이 갓. 러시아에서 엄마가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 줬는데 기숙사 아니 그 원룸 비용이 100만 원, 70만 원 나가면 이골이 어떻게 돼? 굶어 죽어. 그지? 거지 돼가지고 매일 선생님한테 선생님 배고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죠.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 회사에 가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월급이 많아지는 거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25살에 취직하면 월급이 많지가 않아. 근데 월급을 만약에 180만 원, 200만 원 받았는데 집세가 100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이러면 어떡해요? 대학생인 거랑 똑같아. 자기 돈으로 방세 내고 나면. 그러니까 고생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에서 집값 문제에 왜 고생하지? 이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집값 문제로 고생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월세가 저렴한, 월세 뭐야? 한 달에 내는 돈이 저렴한, 한 달에 뭐 20만 원만 내면 돼, 30만 원만 내면 돼, 뭐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우리도 기숙사는 아마 30만 원 조금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아파트 월세에 가서 120만 원 그럼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싼. 그런데 아파트야. 그럼 어때? 살기도 너무 편하죠. 월세가 저렴한 청년 아파트. 미니 아파트인 거예요. 미니 아파트. 강남에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생겼어요. 강남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청년 아파트를 만들기로 했다. 이제 서울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심한 반대를 했다. 해당 지역은 뭐예요? 예를 들면 강남역 사거리에 만들겠다. 그러면 강남역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해당 지역. 맞아, 강남에 만들어야지. 그럼 해당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만약에 죽전역에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겠다. 그러면 죽전역 근처에 사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앞에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심한 반대. 너무너무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값싼 아파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 집은 이제 신세계 아파트에 사는데 신세계 세대네. 우리 아파트는 이제 되게 큰 고급 아파트인데 옆에 5평, 10평 이런 조그만 미니 아파트가 와서 뭐 3천만 원짜리 집, 2천만 원짜리 집 막 생기면 어때요? 우리 동네가 싼 동네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고 선생님은 와 젊은 사람이 많다 너무 좋다 카페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보통의 어른들은 집값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생각을 열심히 해서 유레카 이렇게 하고 생각난 거야. 생각해냈다 이런 느낌은. 서울시는 어떤 그 지역 주민하고 청년들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 어떻게 해서 만족을 시켰을까. 주민과 청년이 둘 다 좋아하는. 그럼 뭐예요? 주민들이 반대 안 하고 청년들은 싼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것은 청년 아파트 1층에 지역 주민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죽전역을 만약에 걸어가거나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왼쪽에 그 외환은행 있는 옆에 고정동 주민센터 이런 거 있죠. 그쵸? 그게 주민센터. 근데 거기에 있는 주민센터는 그 뭐지? 그 주민등록증 신청하고 이런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뭐 배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조금. 근데 그 주민센터를 청년 아파트를 지으면서 1층에 주민센터 들어오고 1층, 2층에 그 다음에 뭐 3층부터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 2층은 예를 들면 주상복합처럼 1, 2층에 상가가 있고 3층부터 집이 있고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사는 집도 상가는 아닌데 1층하고 2층하고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4개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반은 주차장이 있고 반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왔는데 예를 들면 이고리가 선생님 집에 놀러 왔는데 선생님이 청소를 안 했어. 그럼 집에 못 가지. 띵동 선생님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고리야 내가 이고리 하니까 이씨 같아 한국에. 고리야 내가 청소를 안 했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거라. 그러면 거기에 소파가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 집의 거실처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그래서 1, 2층에 그런 게 있고 3층부터 집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주상복합이라고 해 한국말로. 1, 2층에 상가가 있거나 뭐가 있고 3층에 그 파크 있어요. 정원. 정원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청년 아파트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1층, 2층에 주민센터를 넣고 주민센터 안에 뭐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너무 좋은 곳에 생긴 거죠. 도심 한가운데. 좋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그 위에 아파트에 사니고 또 근데 1층에 그런 게 있으니까 편리하고. 그렇게 2개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거였고 지역 주민센터에는 또 뭘 만들었냐. 주민센터에서 원래 오피스만 있는데 오피스 말고 뭘 만들었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이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 원래 아파트 안에 선생님 집에는 2층에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골프하는 곳. 그리고 운동하는 짐도 있어요. 그 러닝머신 이런 거 있는 거 있지? 그런 것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우리 집 2층에. 3층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딸이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대에 다녔거든요. 여러분의 선배예요.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여러분처럼 만약에 외국 친구들이 뭐 니우리시엔이나 뭐 준재나 뭐나 이렇게 한국에 왔어. 근데 여름에 운동하고 싶어. 근데 기숙사 운동하는 게 너무 좁아. 그러면 우리 딸하고 친구야. 그러면 다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운동에서 운동하고 골프도 치고 놀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그리고 다 가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우리 주민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 청년 아파트에는 이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도 여기 도서관, 카페, 그 다음에 운동시설 이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보정동에 사는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강남역이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지역에 되게 좋은 시설이 생긴 거죠. 도서관도 생기고 운동시설도 생기고 깨끗한 카페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청년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자 해서 겨우 반대를 안 하게 돼서 만들었더니 그 정도뿐만 아니라 놀라운 긍정적 반대는 부정적, 긍정적 좋은 효과, 부정적 나쁜 효과죠. 근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 요소가 줄어들게 되었다. 우와 대박.
원래는 도서관이나 카페 정도 그 운동시설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년들도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동인구 뭐냐면 유동인구란 말 처음 들었죠. 인구는 사람 수예요.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도시에 몇 명이 살아요. 인구예요. 그런데 유동인구는 뭐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이 동네에 지금 단국대학교 안에는 사람이 없죠. 움직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유동인구가 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4월이 되면 학생들이 많아요. 2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해요. 학교에 사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유동인구라. 이마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죽전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거.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왜 많아졌어요? 청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은 어때요? 바쁘잖아요.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치? 뭔 소리야? 누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누구야?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왔으니까 동네 인구도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그 아파트에 산다면 친구들의 친구들이 막 놀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근처에 있는 시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카페도 가고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시장이 활성화돼요. 원래 시장에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시장이 활성화돼요. 시장도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원래는 사람이 1명, 2명 지나갔는데 청년들이 막 있으니까 밝고 맑은 사람들이 막 5명씩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까 위험 요소. 옛날에 무서웠는데 안 무서워지고 위험 요소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 주민들은 지역 주민센터 이용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용하는 거에 괜찮아, 좋아, 너무 좋다, 우리 동네 이렇게 만족감을 나타냈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 와, 그 청년 아파트 있는 고정동 너무 좋아. 안전하고 사람도 많이 있어서 안전하고 밝고 좋아. 이렇게 집값이 원래 5억이었는데 10억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듯 문제가 생길 때는 야, 텐텐저 내가 껐어. 아유,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리고 주민들은 지역 주민센터 이용에 올랐고 이렇듯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양보하다 우리 알아요? 자리가 있어요. 먼저 앉으세요. 주스가 있어요.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먼저 해. 이렇게 양보하고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거. 나만 좋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청년 아파트에 대해서도 요약을 근데 5시 20분이네. 이거 요약하지 말고 3번을 읽을까요? 우리 그냥? 이 요약하는 건 숙제하고? 그게 더 낫죠? 그럼 2번하고 3번은 지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요약하는 건 숙제로 해요. 좋아요? 네, 알겠어요. 그럼 3번을 읽을게요. 왜냐하면 3번에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건 또 뭐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3번은 특수학교 설립.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특수학교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특수학교는 특수하면 특별한, 스페셜한 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학교를 특수학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장애인, 머리가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뭐 없거나 뭐 아프거나 이렇게 잘 못 움직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알겠죠? 특수학교 설립은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설립하다, 학교를 만들다 뜻이에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는 하나, 둘, 3개, 여기도 그치?
3개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까 하우루이 읽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하우루이가 첫 번째. 여기 네. 특수부터 때문이다까지. 네, 특수학교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만든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특수학교가 생기면 자네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며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티엔저는 아까 읽었어? 네, 최티엔저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프리다도 읽었지. 리안차오도 읽었지. 리우리시엔 네. 읽었어요? 아니요. 그럼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네.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자 성의 학생의 부모들은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교를 세우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충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가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다른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생기면 더 빠르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마지막은 결국부터는 누가 안 읽었지 이제? 청원 읽었어? 네, 읽었어요. 준재 읽었어? 준재가 네, 읽어. 읽었어요. 또 한 번 더 읽어. 응. 네. 결국 국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잘했어요. 자, 이것도 그럼 선생님이 같이 한번 다시 설명해주고 끝날게요, 오늘은. 자, 특수학교 설립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다 같이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 자, 특수학교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곳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몸이 불편한, 뭐 사고가 나거나 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뭐 팔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말하는 걸 잘 못할 수도 있고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안 들릴 수도 있고 아니 눈이 안 들린 게 아니지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눈이 들린대. 나도 특수학교 가야겠다. 눈이 들리면 그치?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특수학교 한국에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 아니면 있어야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쓰레기장 있어야지. 청년 아파트 있어야지. 예를 들면 선생님 딸은 선생님 집은 지금 죽전역이잖아. 그치? 선생님 딸은 고려대학교에서 일해요. 우리 집에서 출근하려면 2시간 걸려요. 그럼 우리 집에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는 있죠. 지하철이 있으니까.
하지만 죽는 거죠. 매일매일 아픈 거죠. 그래서 선생님 딸은 서울에 살아요. 지금 학교에 갈 수 있는 곳에. 그런데 선생님 딸 월급보다 집세가 더 비싸요. 실제로. 근데 선생님 딸은 엄마를 잘 만났잖아. 그치? 유능한 엄마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아들, 딸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딸 한 명밖에. 그러니까 선생님 돈 벌면 뭐 쓸 데가 있나? 예쁜 이런 블라우스 사 입고, 그리고 남으면 딸 뭐 사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을 구해줄 수 있죠. 만약에 딸이 집값을 내가 낼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거, 옷도 사줄 수 있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마 여기 중국 친구들은 다 중국에 보통 아들, 딸 한 명밖에 없잖아. 그치? 이제 2명 낳을 수 있지만 너희들 때까지는 한 명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돈 벌어도 한 명만 하니까 가능은 하지만 사실 독립한 게 아니죠. 딸이. 이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 근데 음, 어, 미안해. 헷갈렸어. 왜 이 얘기했을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 미안해. 자, 불편한 학생들이 위해 만든 곳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 근데 우리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이 그런 학교 옆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생기면 자녀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며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죽전역인데 죽전역 앞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만약에 선생님 딸도 중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딸에게 교육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학교예요? 아니 다른 학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죽전이잖아. 여기 당국대학교가 있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있어 우리 동네에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동네는 죽전은 당국대학교 덕분에 집값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게 싫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유를 딱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거든요. 생기는 건. 만약에 죽전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 옆에 특수학원 생긴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나가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마 이렇게. 학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우리 동네 와도 돼 안 돼? 오지 마. 이러는 거야.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유가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학교가 생기면 우리 아이에게 내 딸에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동네 땅값이 떨어질 거야.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 부동산 투기 안 해서 모르겠니? 자,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지역이야? 한 지역, 그럼 한 개의 지역이 아니라 어떤 이런 뜻이 있어요. 한이라는 말에 한 개 이런 뜻도 있고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한 지역에서 하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민들이 안 돼, 절대 안 돼 한 거예요. 그러자 장애 학생의 부모들은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서 우리 도시에 오지 마. 우리 동네 오지 마 하니까 어떤 곳에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간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딸이 장애인이라면 근데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무릎 꿇고 한국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건 되게 많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충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가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다른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그래서 아이를 2시간 동안 차를 태워서 다른 도시로 가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몸도 불편한데, 애가 몸도 불편한데, 어때요? 몸이 불편한 애가 특수학교를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갈 수가 없는 거야, 애가. 그렇게 2시간을 걸려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학교가 생기면 더 빠르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2시간 다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학교가 생기면 10분에 갈 수 있고 30분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아이도 좀 덜 피곤하잖아. 몸도 아픈데. 그치? 그리고 그곳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생기면 어때요?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뭐 수영 배우는 프로그램, 일반인이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들게 되면. 근데 이건 어떻게 아냐면 새로 만들겠다는 학교의 플랜이 있잖아. 그치? 우리는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만들지 마. 그러니까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한 거예요.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TV에도 옛날에. 그래서 아까 본 엄마가 무릎 꿇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비는 장애 아동의 엄마들이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결국 국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결국에는 도시 사람들이 뭐 찬성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정부의 힘으로 여기다 하겠다. 땅 이렇게 한 거예요. 3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러니까 땅도 만들고 짓기로 했는데 국내에서 반대해서 못 만들고 있다가 3년 만에 만들기로 한 거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3년이나.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2개는 쓰레기 처리장의 경우는 그 쓰레기 처리장이니까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해결했고, 2번째 청년 아파트 반대할 때도 1층에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도서관, 운동장, 운동기구, 카페 이런 거 만들어서 해결했는데, 특수학교를 만들면서 일반인이 가서 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그냥 막 반대 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래된 3년, 4년씩이나 그 고단한 힘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선 정부가 무조건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런 케이스예요. 앞에 2번하고 약간 결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 해야 되는 청년 아파트 내용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이게 좀 더 약간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쵸? 사실 장애인이라는 게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았냐 하면, 예를 들면 송혜교는 너무 예뻐요. 그쵸? 여러분 송혜교 알죠? 몰라? 한국 예쁜 배우 누구 알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돼. 저는 이름으로는 잘 몰라요. 누구? 배우들 외모를 많이 아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너네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더킹 알아요? 영원한 군주? 무슨 드라마 알아요? 한국 드라마? 도깨비 알아요? 도깨비? 네, 도깨비 알아요. 도깨비 알아요? 그럼 도깨비의 여자 주인공 알아요? 한고은, 김고은. 예뻐요? 예쁘죠, 그죠? 선생님이 더 예뻐요? 김고은이 더 예뻐요? 솔직하게 말해, 이번에는. 1초만 솔직하게 말해, 1초만. 응?
1초만 솔직하게 말하고 1초 뒤에는 다시 날 예쁘다고 하면 돼. 응. 자, 일단 김고은이 더 예뻐요. 그쵸? 아,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예뻐야 돼. 알겠지? 자, 일단 세상에서 네. 선생님이 제일 예뻐. 자, 근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보면 선생님하고 김고은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김고은이 예쁘죠? 그죠? 그러면 김고은이 더 예쁘고 나는 안 예쁜데 선생님 훨씬 불쌍한 거야. 그럼 이거랑 이렇게 생긴 거와 그렇게 김고은처럼 생긴 거의 차이처럼 나는 손가락 5개라서 편안하게 쓰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손가락이 없어. 손이 없어. 뭐 사고나 잘렸어. 그래서 이쪽 손을 못 쓴다. 불편해. 그러면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사실은 작년에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수술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어요. 헝가리에서 부러져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와서 119, 공항에서 119로 병원으로 바로 가서 수술했어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수술했어요. 인대도 끊어지고 뼈는 부서졌어요. 근데 지금 쓸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가 너무 좋아. 진짜로 손가락이 막 움직이잖아. 근데 저 한 6개월 이상은 이쪽 팔 못 썼어요. 한쪽을 못 쓰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머리도 혼자서 막 못 감고 밥도 못 먹고 왼손이니까 이게 이제 왼손으로 밥도 잘 먹어요. 그때 다 이쪽 못 쓰니까 왼손으로 밥 먹고 글씨 쓰고 노트북 컴퓨터도 하고 다 했어요. 이거 하면서 논문도 쓰고 별짓 다 했어 한 손으로.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쳐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 징그러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팔도 못 쓰는데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김고은이랑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김고은을 좋아하면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냥 나한테 아까 이골이랑 준재가 지금 두 사람만 얼굴이 보이는데 두 사람이 누가 더 예뻐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러라고 그랬어요. 그럼 김고은이 사실 더 예쁜데 선생님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나이 많은 아줌마 할머니나 젊고 예쁜 김고은이나 인간으로서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한쪽 손이 없는 사람과 한쪽 손, 두 손이 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인간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보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IQ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도 있잖아. 그치? 어떤 사람은 IQ가 너무 좋아서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IQ가 좀 안 좋아서 가르쳐줘도 또 까먹고 잘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노래 못하는 사람. 선생님 운동도 못해. 술도 잘 못 마셔. 그림도 못 그려. 서로 정말 바보예요. 장애인이야 어찌 보면. 근데 그런 차이와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뭐 얼마나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옛날엔 좀 있었어요. 요즘 이제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 똑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세 번째 글은 그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권한으로 학교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예요. 1, 2번은 그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오케이를 한 케이스고 3번은 끝끝내 주민들은 반대했는데 정부에 의해서 들어온 케이스. 그래서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3번 글은.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끝났어요. 3번 글. 그래서 우리는 2번 글하고 3번 글하고 두 가지는 요약을 해서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카톡방이나 아니면 위챗이나 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수업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는 석가탄신일이에요.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교환학생들 목요일 수업은 이번 목요일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쉬는 날이에요. 한국은. 근데 그건 여러분 부다 알죠? 부다.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 그쵸? 그 부처님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은 부처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절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목요일은 그렇고 금요일에는 그 근로자의 날, 노동, 그 일하는 사람들의 데이예요. 근로자의 날. 그런 이렇게 좀 특별한 날이고, 다음 주 화요일은 어린이날, 칠드런스 데이, 어린이날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돼요. 세상에. 어린이날에 어떡해요. 그렇게. 그리고 좋아요? 화요일이고 그다음에 금요일. 응? 다음 주 금요일에는 어버이날. 어버이 뭐예요?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Mother and Father's Day. 응. 아버지, 어머니 날이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5월 15일은 Teacher's Day. 선생님 날. 그런 이제 무슨 날이 많은 날이에요, 5월은. 그래서 옛날 같으면 5월에는 사람들이 되게 즐겁고 신나는 시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럿이 만나서 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그런 이 시즌에 즐겁게 지내세요. 일주일 동안. 네. 네, 교수님도 우리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만나요. 네.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操，没空，我操！